어르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었으면 이제 쉬어야지. 왜 아직도 일하려고 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니 55세에서 세 사이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하셨다고 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다들 느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으시는지 아세요? 월 86만 원이에요. 86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집 관리비나 월세 30만 원에서 50만 원. 병원비, 약값 적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식비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들어야죠.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 요금 10만 원 정도. 이것만 해도 벌써 86만 원을 넘어버려요. 옷 사고, 교통비 내고, 가끔 자녀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식사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1위가 생활비 마련 60점 거예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연금 받기까지 공백기가 너무 길어요. 더 답답한 건 연금 받는 나이예요. 지금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직장에서는 55세에서 60세 사이에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고 연금 받기까지 4년에서 9년을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이 기간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상황이 더 어려워요. 젊었을 때 아이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서 연금도 더 적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나 청소일 같은 힘든 일이라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일하고 계신 어르신이 1,000만 명이나 돼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올해 5월 기준으로 5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1,001만 명이에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남성 어르신들은 경비, 주차 관리, 택시나 대리운전, 배달, 편의점 일 등을 많이 하세요. 여성 어르신들은 가사도우미, 청소, 식당 일, 돌봄 서비스 등을 주로 하시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거죠. 실제 사례 60세 김영희 씨의 하루. 김영희 씨 60세, 가명는 주 6일 가사도우미로 일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아침 8시에 첫 번째 집에 가서 3시간 청소하고 점심 급하게 드시고 오후 2시부터 다른 집에서 또 4시간 청소하세요. 60세 나이에 하루 7시간씩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요. 연금 받기까지 4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지금 당장 집세도 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영희 씨가 한 달에 받는 돈은 130만 원 정도예요.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일하시는 거예요.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어르신들. 조사에서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니까 죽기 10년 전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노후 생활일까요? 외국은 어떨까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60대 초반에 은퇴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70대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니 참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봐요.
1점 지원 일자리 활용하기.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 시니어 인턴십 기업에서 일할 기회 제공, 고령자 적합 직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근무 조건이 좋고 같은 또래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2점 건강 관리가 최우선. 일을 계속하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정기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무리한 일은 피하세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세요. 충분한 휴식 취하세요.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하고 병원비만 더 들어요. 3. 새로운 기술 배우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잘 다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배달 앱 활용한 배달어, SNS를 통한 소상공인 활동, 온라인 상담이나 멘토링.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천천히 배우시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4. 동년배끼리 함께하기. 혼자 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져요. 공동으로 작은 사업 시작하기. 품앗이 형태로 서로 도우며 일하기. 경험과 기술 공유하기. 정보 나누고 함께 배우기.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죠. 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월 86만 원으로는 정말 살기 어려워요. 기초연금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연금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해요. 어르신 맞춤 일자리 확대. 무조건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 해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한다면 최소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보장되어야겠죠. 희망을 잃지 마세요. 현실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되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경험이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담, 멘토링, 전통 기술 전수, 돌봄 서비스 등 어르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일한다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로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것도 당당한 사회 참여의 한 형태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무리해서 일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일을 선택하세요. 가족과 소통하기.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가족끼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마무리하며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 이게 슬픈 현실인지 긍정적인 변화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금 제도도 개선되고 어르신 맞춤 일자리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시거나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문의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